광양만권의 산업구조를 바꾸는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광양 세풍산단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로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동부권 3곳의 상공회의소가 여수 경도를 복합리조트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16개의 외국인 카지노가 호남에만 유일하게 없다며 여수 경도가 최적지라는 입장입니다. 고흥 녹동항의 복수 항운노조 설립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노동당국이 신설 항운노조의 노후 공급권을 인정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낙연 지사의 여수 박람회장 사업 활용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람회 사업 활용 추진위원회는 이낙연 지사가 도립미술관 박람회장 유치마저 외면했다며 사업 활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광양 세풍산단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 전자, 자동차, 2차 전지 등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특수 기능을 가진 화학소재. 이를 연구 개발하는 광양만권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만권이 정밀 화학소재 핵심 권역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광양만권이 기존 범용 화학소재 중심지에서 고부가가치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풍산단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착공되는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는 광양 세풍산단 4,250제곱미터에 조성됩니다. 사업비는 기반구축 393억 원과 연구개발 202억 원 등 모두 602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화 핵심 분야는 전자 정보 소재와 에너지 환경 소재, 염료 화학 소재 등 4개 전략 제품에 대한 기술 개발입니다. 또 연구 생산 과정에서 제기되는 기업 애로 해결과 핵심 기술 실증화 지원 등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게 됩니다. 기능성 화학 소재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국가와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우리 지역 내에 약 7만 3천여 명의 고용 증대 효과가 예상되고요. 무엇보다도 저부가가치 범용소재 유주 저부가가치 석유화학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 체제로 개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인 광양만권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 화학과 철강 위주의 광양만권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소재 산업으로 고도화시키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 상공회의소가 여수 경도를 복합리조트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등 3곳의 상공회의소는 청원서에서 전국에 16개의 외국인 카지노가 운영 중인데 호남에만 유일하게 카지노가 없다며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진 여수 경도를 복합리조트 대상 지역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수상이 박용하 회장은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 사후 활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복합리조트 지정을 통해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말 복합리조트 제안서 평가를 거쳐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12월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한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 추진위원회는 이낙연 지사가 지난해 선거운동 당시 박람회 사후 활용 성공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약속했던 대통령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립미술관 박람회장 유치는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 지사에 대해 공약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면 박람회 사후 활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고흥 녹동항의 복수노조 설립 논란이 뜨겁습니다. 기존 노조는 생존권을, 신설 노조는 영업권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는데 해운 회사도 연관돼 있어 그 속내가 복잡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고흥 항운노조 조합원들이 땡볕 아래에서 삭발 농성을 벌입니다.
최근 설립된 또 다른 항운 노조에 하역 작업을 할 수 있는 권한, 이른바 노무 공급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항의성 시위입니다. 어려운 근무 여건 아래에서 고흥 녹동항에 하역 업무를 전담해왔는데 새로운 노조가 끼어들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는 것이 기존 노조의 입장입니다. 좁은 부두에서 연약한 환경 속에서 작업하는데 두 개의 노조가 있으면 생존권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신설 노조인 도양 항운 노동조합도 이해 못지않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노조가 녹동항 하역 작업을 독점하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여파로 일부 해운 회사가 녹동항을 떠날 의사를 밝히는 등 정상적인 항만 운영이 어렵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불합리하게 허가가 안 나온다고 한다면 행정소송이라도 이렇게 해서 기존 조합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옳은지 새로운 노조를 인정하는 것이 옳은지는 더 따져봐야겠지만 노조 신설의 이면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금 문제 등으로 기존 노조와 등을 진 한 해운 회사가 노조 신설을 지지하고 지원했다는 것이 항만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서로가 갈등이 이루어져서 계급을 지키지 못하고 노조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신설 노조의 노무 공급권을 인정할지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쯤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노동당국이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시와 고흥군에 이어 여수시도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교통복지 사업인 백원택시를 내년쯤 운행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최근 버스 정류소가 1km 이상 떨어진 농어촌 마을을 조사한 결과 율촌면, 송도마을 등 11곳으로 집계됐다며 전라남도의 백원택시 운행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전라남도의 사업비가 반영되고 올 하반기 자체 조례도 제정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백원택시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원택시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교통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100원의 택시 요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요금은 시군과 전라남도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여수시가 원도심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합니다. 여수시는 원도심 10개 동 가운데 중앙동과 충무동, 서강동과 광림동을 중앙권역으로 묶어 역사와 문화, 예술을 가미하고 동문동과 한려동을 엑스포 권역으로 묶어 엑스포 사후 활용을 연계한 경제 기반형 도심으로 개발합니다. 여기에 대교동과 국동, 월호동을 연계해 낙후된 항만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만덕동을 근교 권역으로 마을 자립 기반 사업을 통해 도시 재생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오는 9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세부적인 도시 재생안을 만든 뒤 원도심 활성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수시도 백원택시를 운행할 예정이라는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렸죠. 버스가 다니지 않는 농어촌 외딴 마을 주민들이 100원만 내면 택시를 탈 수 있게 되면서 일상생활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농어촌 버스도 다니지 않는 외딴 마을. 하지만 지난 5월부터 100원만 내면 택시를 타고 필요한 일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농협에 가고, 면에도 가고, 또 병원에도 가고. 올해 상반기 동안 전남 도내 11개 시군 250개 마을에서 14만여 명이 100원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상반기 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70% 이상이 병원이나 시장에 갈 때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0원을 뺀 나머지 차액을 자치단체가 준 예산은 상반기에 16억 원 정도. 이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 벽지 농어촌 버스 노선을 폐지하고 거기에 보조하는 손실 보상금을 100원 택시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농어촌 버스 벽지 노선을 줄이고 마을 택시로 대체해서 농어촌 주민들의 교통수단으로 대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이나 시행 시기가 달라 지원 수준과 이용률 등이 다소 차이 나는 점도 있습니다. 그 시행착오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시군 담당자들을 한 2달에 한 번 정도씩은 불러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넉넉지 못하고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주민들에게 100원 택시는 절실하면서 편안한 탈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민선 6기 중점 공약인 100원 택시 사업을 내년부터 희망하는 전체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여자만과 순천만의 새꼬막 체묘 적기가 내일까지로 예보됐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여자만과 순천만의 새꼬막 유생 출현량을 조사 분석한 결과 수심이 낮고 간조 시간이 긴 내일까지가 체묘 적기라고 밝혔습니다. 부착된 유생은 다음 달 2mm 내외로 자라고 내년 3월 1cm까지 성장하면 양성장의 살포에 1년 후에 채취하게 됩니다. 새꼬막 주산지인 여자만과 순천만에서는 해마다 15,000톤 정도가 생산돼 어민들이 40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간판을 달고 무등록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소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여수 신기동에서 여수 평생교육원이란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한 무허가 게임장을 적발해 게임기 30대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한 달 단위로 장소를 옮기며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달아난 업주를 뒤쫓고 있습니다. 고흥경찰서가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여성 청소년 수사팀을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성 청소년 수사팀에는 모두 5명의 인력이 배치돼 관련 사건에 대한 초동 조치와 수사, 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 여수한영대학은 올해 새로 만든 석유화학공정과 학생 10명이 GS칼텍스와 대림산업 등 여수국가산단 관련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영대학은 내년에도 석유화학산업에 특성화된 화공환경산업안전과를 새로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속적인 헌혈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온 데 대해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포스코 패밀리 사랑나눔 헌혈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7년 동안 헌혈에 참여한 임직원들만 연인원 2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시가 시금고 선정에 들어간 가운데 금고 참여를 위한 시중 금융기관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최근 내년 시금고 지정계획 공고를 낸 데 이어 사전 설명회를 거쳐 오는 24일부터 관내 40여 곳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금고 제안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현재 농협과 광주은행이 1금고와 2금고로 나눠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기존 시금고 운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시금고 기관 선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순천시 도서관 운영과는 오늘부터 5일간 관내 초등학교 교사 56명을 대상으로 2015 초등교사 독서 연수 심화 과정을 운영합니다. 문화건강센터 내 삼산도서관에서 열리는 이번 연수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범시민 책 읽어주기 운동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실시됩니다. 강좌는 일선 교사들을 강사로 초빙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접목이 가능한 내용으로 꾸며집니다. 순천시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시각 청각장애인용 TV와 난청 어르신용 음성 증폭기 무료 지원에 나섭니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용 TV의 경우 시각 청각장애인 혹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눈귀 상위 등급자가 대상이며 음성 증폭기는 등록된 청각장애인이 아닌 65세 이상 난청 증상을 겪고 있는 어르신이면 가능합니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관내 홀몸 어르신 50명에게 이달부터 주 1회 사랑의 반찬 배달을 실시합니다. 이번 반찬 정나눔 사업은 관내 모범 음식점 등 33개소가 참여해 반찬류를 홀몸 어르신 가정에 주 1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희망세상 생활관리사들이 반찬 배달 서비스와 함께 어르신들의 생활도 살필 계획입니다.